클렌징만 이렇게 하셔도 피부과 안 오셔도 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클렌징 제발 이렇게만 잘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피부과 전문의 클래스가 다른 닥터 클래스입니다. 저는 꾸준함, 루틴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고 믿는데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다양한 피부 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꼭 하는 것이 바로 클렌징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올바른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 따라 하셔도 피부 문제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먼저 클렌징이 정확한 목적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더 열심히 챙기게 되겠죠. 클렌징은 피부에 있는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화장품, 피지, 그 외에 묻어있는 노폐물, 외부 물질들이겠죠. 이러한 물질들을 왜 청소해서 제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 위생입니다.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피부는 가장 바깥에서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당연히 불순물, 유해 물질이 피부에 묻거나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듯이 소중한 우리 피부도 위생을 위해 청소, 즉 클렌징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드름입니다. 특히 성인인데도 여드름 계속 생기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단순 위생뿐만이 아니라 특히 화장품 입자가 피부에 남아있을 경우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모공이 막히는 건데요. 그래서 화장 후 화장품이 제대로 클렌징 되지 않은 경우 여드름 발생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성인형 여드름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화장하시는 분들 중 자꾸 재발하는 여드름, 염증 고민이신 분들은 클렌징만 제대로 잘 해도 여드름이 확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 시 피부 손상 때문인데요. 특히나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클렌징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화장품 입자가 피부에 남아있을 경우 레이저가 피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입자가 레이저와 반응하여 폭발하면 피부에 미세 손상을 줄 수도 있겠죠. 효과를 보려다 괜히 화장품 입자 때문에 피부 손상을 받는다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그러니 특히나 피부과 시술 전에는 클렌징이 정말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클렌징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클렌징 제품이 타입에 따라 클렌징 워터, 젤, 세럼, 폼, 오일, 패드 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 중 가장 효과가 강력한 건 뭘까요?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그 이유는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 파우더, 컨실러, 모공 프리머, 비비크림 등은 대부분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오일은 오일로 상대해야 합니다.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오일을 제거하는 세정력이 있긴 하지만 세정력을 위해 솜으로 비비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고 세정력의 한계 때문에 일부 모공에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 클렌징 오일은 굳이 강하게 비비지 않아도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오일 성분 제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쉬운 거죠. 그럼 모든 분들이 다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트러블 잘 생기는 피부입니다. 즉 피부 장벽이 약해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클렌징 오일은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오일 성분 제품 제거를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두 번째,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피부입니다. 모공은 피지가 분비되는 입구이기 때문에 모공이 발달한 분들은 대부분 피지도 많은 피부인데요. 피지도 결국 기름기,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천받은 클렌징 오일 사용 후 트러블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제대로 닦아내지 않아 모공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이 약하고 건조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혹시 좀 이상한 부분 느끼신 분 계실까요? 앞에서는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은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은 클렌징 오일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대체 어쩌란 거지? 싶으시죠?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클렌징 오일은 세정력이 가장 좋아서 박박 문지를 필요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피부 장벽의 일부분인 피지와 유분을 줄여서 건조함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되 다음과 같이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력이 있는 제품,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 파우더, 컨실러, 모공 프라이머, 비비크림 등 사용 후에는 클렌징 오일로 1차, 클렌징 폼으로 2차 이렇게 이중 세안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 클렌징 오일로 막 문질러서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부분에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그래야 부드럽게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 모공 안쪽까지 충분히 닦아내기 위해 물로 충분히 문질러야 합니다. 충분이라는 건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오일과 물이 만나면 오일의 점성이 없어져서 물처럼 묽어지는 과정을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하는데, 이래야지만 모공 속으로 들어가서 오일을 밖으로 밀어내어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유화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즉 물로 문질러서 우윳빛, 밀키스 같은 색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 단계, 화장품 입자가 특히 잘 남아있는 부위, 구체적으로 모공이 발달한 부위인 미간, 코, 앞광대, 앞턱은 특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번째 단계, 물로 충분히 잘 닦아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하여 충분히 화장품 입자를 제거하면 약산성의 피부 장벽도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세안이에요. 그 외 화장품은 굳이 클렌징 오일까지 안 써도 클렌징 폼만으로도 충분히 세정 가능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괜히 남용해서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커버력이 있는 제품 사용 후에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 이중 세안, 선크림을 포함한 그 외 제품 사용 후에는 클렌징 폼 단일 세안,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클렌징에 의해서도 피부는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고 매일 쌓여가는 습관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러한 평소의 습관만 올바르게 해주셔도 여러분의 피부도 꿀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클래스가 다른 피부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